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합창단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상적인 모임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기존 확산세만으로도 위협적인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까지 발견돼 걱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합창단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 합창단원 A씨가 확진된 겁니다. A씨의 동선을 살펴보니 지난달 25일 합창단 연습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합창단원 33명 가운데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 등에게서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합창단원 가운데 2명은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이들의 수업을 들은 60대 수강생과 초등학생 등 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한 합창단원은 또 다른 합창단에도 소속돼 지난달 26일 단체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동구 합창단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단원들이 장시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2.7명을 기록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확산세도 문제인데 오미크론의 위협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네팔과 독일 등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3사람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지역 내 오미크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열흘 동안 자가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은 70세 미만의 무증상 확진자와 경증 확진자로 본인의 희망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독병원과 보훈병원 등 협력병원 4곳에서 건강관리와 비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협력병원, 119 사이에 한 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선심성 논란 등을 겪었던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설 명절 전후로 광주 시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혹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아닌가? 정치적인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서 이 시민들한테 시급한데 그걸 이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늦춰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광주시 결정에 대해서도 일상회복 지원금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급 방식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이례적으로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까지 열어 조례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 일상회복 지원금. 상임위에 참석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재난 시기에 시민들이 일상적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조례를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빨리 곧바로 진행된 예산 심의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광주시는 1,344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조례안에 이어 통과된 겁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예산안만 그 전에 예결위를 한 번 더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0만 원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일상회복 지원금. 상임위 통과로 구분응선을 넘은 가운데 시민들의 시선이 본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만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사업과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달빛 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 마한 문화권 복원 사업과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등 양시도가 협력해 추진할 사업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 피해 현장을 살펴보던 50대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저녁 전남 장흥의 한 왕복 2차선 국도.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에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택배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택배 차량은 갓길에 멈춰섰고 이를 목격한 승용차도 택배 차량 앞에 멈춥니다. 택배 차량 운전자 57살 A씨와 목격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불과 2분 뒤 갑자기 같은 트럭이 다시 나타나 A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를 유턴해 올라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68살 B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벌어졌는지. 심지어 사고 직후 B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고 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조사관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내연녀를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화순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내연 관계인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고 송 씨는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새 흑두루미는 매년 러시아에서 날아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3,3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새 무리가 순천만 일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도 다른 철새와 뒤섞여 농민들이 남겨놓은 벽실을 먹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러시아에서 번식하는 흑두루미는 겨울엔 동아시아에 내려와 월동하는 겨울철새입니다. 올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는 3,300여 마리.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발견된 이래로 순천만 흑두루미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역대 최고 개체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개체수가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월동지였던 낙동강 모래톱이 물에 잠겨버리면서 흙두루미들이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순천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순천만 일대 280여 개 전봇대와 가금류 농가, 주택들을 이전하는 등 흙두루미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토양에 쌓이게 되겠죠. 바로 땅이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루미의 서식 요건을 좋아하는 다른 새들도 같이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보고 순천시는 앞으로도 순천만 일대 농경지를 자연 습지로 복원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구충곤 화순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오늘 오전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더 큰 비상으로 보답하겠다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재선인 구 군수는 3선에 도전하지 않는 대신 국회 입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성의 종이상자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이 설비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고용노동청과 경찰, 안전보건공단 등이 함께 종이 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동자가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해당 작업장을 규탄했습니다. 선배들에게 졸업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모금을 하는 구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선배들에게 졸업 선물을 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 돈을 걷는 등 선후배 위계 문화로 인한 부조리가 일부 대학에 남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에 해당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이 같은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간 수소차 10,000대를 충전할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 광주에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연산동 일반산업단지에서 광주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을 열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소차 등 이동수단에 필요한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의 수소생산기지 사업을 추진했고 광주와 함께 창원, 경기 평택을 수소 생산 거점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준공 이후에는 여수, 울산 등에서 수소를 운송하지 않아도 돼 수소 충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한 건의 건설제도 없는 광주 남구가 오는 8일부터 청사 벽면에 빛과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상시 운영되고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편지 등 빛과 소리가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남구청사 벽면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야경 명소를 만들기 위해 이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